시어머니의 두 얼굴, 2부, 수상한 열쇠와 며느리의 의심. 저 사람은 누구지? 어둠 속에서 나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자,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시어머니. 윤 선생님, 서류 가져왔습니다. 수고했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에 제가 봤던 그분이 아니었어요. 낮에는 병약하고 초라했던 그분이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냉철하고 강인한 눈빛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계셨습니다. 남자가 집 뒤편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대체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지?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뭔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계셨던 겁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알아보겠습니다. 2부 수상한 열쇠와 며느리의 의심. 그 열쇠를 발견한 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열쇠를 손에 쥐고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은재로 만들어진 묵직한 무게감, 손잡이에 정교하게 새겨진 동백꽃 문양. 이건 분명 평범한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이 열쇠 좀 봐봐. 주말 아침 저는 남편에게 열쇠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소파 틈에서 발견했어. 아마 어머님 짐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남편은 열쇠를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창고 열쇠 아닐까? 어머니 시골집에 창고 있다고 하셨거든. 그치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창고 열쇠가 어디 있어? 그리고 이 문양 봐. 동백꽃이야.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 글쎄, 그냥 오래된 열쇠 아닐까? 남편은 별 관심이 없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 열쇠 분명히 뭔가 중요한 걸 여는 열쇠일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계신 시골집 주소가 어떻게 돼? 왜? 가볼 거야? 응. 이 열쇠 돌려드려야 하잖아. 그리고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안부도 여쭤볼 겸. 사실 안부는 핑계였죠. 저는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주소를 보여줬어요. 경기도 양평군. 여기네. 근데 서진아, 혼자 갈 거야? 응. 당신은 이번 주 골프 약속 있잖아. 미안해. 그럼 다녀와. 어머니 뵙고 말 좀 잘해봐. 다음날 아침 저는 차를 몰고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1시간 반쯤 달렸을까요? 점점 주변이 한적해지더니 어느새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나타났어요. 여기가 맞나? 마을 입구부터 뭔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고 집들도 대부분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좁은 시골길을 따라 올라가니 드디어 시어머니가 계신다는 집이 보였습니다. 헉!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낡은 집이었거든요. 빛바랜 시멘트 벽, 녹슨 철문, 깨진 기와. 남편 말대로 정말 오래된 시골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여기서 혼자 사신다고.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제가 너무 심했던 걸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집은 낡았는데 대문 옆에 설치된 인터폰이 너무 최신식이었어요. 그것도 지문인식 기능까지 있는 고급 제품이었죠. 왜 이런 낡은 집에 이런 인터폰을?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리리리링. 잠시 후 인터폰 화면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서진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머님 뵈러 왔어요. 갑자기 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울에서 저희와 함께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머님이 두고 가신 것 같은 물건이 있어서요. 그리고 어머님 안부도 여쭤보고 싶고요. 알겠다. 들어오거라. 철컥 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집과는 어울리지 않게 말이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어서 와라.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전에는 그래도 며느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지금은 묘하게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소파에서 발견했는데 어머님 거 맞으시죠?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어디서 찾았다고? 소파 쿠션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열쇠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고맙구나. 소중한 거였는데. 무슨 열쇠예요? 창고 열쇠다. 그냥 창고 열쇠치고는 너무 정교한 것 같은데요? 오래된 거라 그래.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거실 벽에 작은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곳곳에 여러 개가요. 왜 이런 시골집에 CCTV를? 더 이상한 건 현관 쪽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최신형 디지털 도어락, 동작 감지 센서. 마치 누군가의 침입을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님, 집 보안 시스템이 굉장하시네요. 시골이라 도둑이 많아서 그래. 그래도 이 정도까지?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지 않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으셨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어머님,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그래라. 안쪽에 있다. 저는 일부러 화장실을 핑계로 집 안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복도를 지나며 방문들을 슬쩍슬쩍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방들이었어요. 그런데 복도 끝방 하나가 유독 튼튼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저 방엔 뭐가 있는 거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저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불편한 건 없으세요? 괜찮다.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진 않고요? 나는 혼자가 편하다. 대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은 듯 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님, 건강 챙기시고요. 그래라.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차에 바로 타지 않고 집 주변을 천천히 돌아봤어요. 집 뒤편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고 문에도 역시 최신형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뭐가 그리 중요한 게 저 안에 있는 거지?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까지 내려가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뭔가 확인해야 할 게 남은 것 같은데. 저는 차를 마을 입구 공터에 세워두고 다시 걸어서 시어머니 집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집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에 올라가 숨어서 시어머니 집을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나 보네.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순간이었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시어머니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남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시어머니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치 이 집을 잘 아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요. 30분쯤 후 남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어머니도 함께 나오셨어요. 놀라운 건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낮에 제가 봤던 그 병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깔끔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신 채 똑바로 선 자세로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낮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날카롭고 냉철하고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시어머니와 남자는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건넸고 시어머니는 그걸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고는 남자가 집 뒤편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창고에 뭐가 있는 거지? 남자는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10분쯤 후 다시 나왔을 때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자는 또 한 번 짧게 대화를 나눈 후 남자는 차에 올라타고 떠났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남자의 차가 떠나는 걸 지켜보시더니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 분명히.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 온통 오늘 본 장면들이 맴돌았습니다. 최신식 보안 시스템, 자물쇠로 잠긴 방과 창구, 새벽에 찾아온 정장 차림의 남자,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시어머니의 모습. 여보, 자고 있어? 저는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깨웠어요. 왜? 어머님 집에 다녀왔는데 말이야. 뭔가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 뭐가?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어머니가 보안에 신경 쓰시는 거 아닐까? 혼자 사시니까. 그 정도가 아니야. 그리고 새벽에 찾아온 남자는 대체 누구야? 글쎄, 동네 이웃이거나 관리인 같은 사람 아닐까? 관리인이 정장을 입고 와? 그것도 고급 세단을 타고?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여보, 나는 확신해. 어머님이 뭔가 엄청난 걸 숨기고 계셔. 서진아, 너 설마 또 어머니한테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전부 연기였고 사실은 엄청난 재산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요. 반드시 알아낼 거야. 시어머니의 비밀을.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시어머니 이름을 검색해봤지만 특별한 건 나오지 않았어요.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시골집은 확실히 시어머니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재산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해. 분명 뭔가 있는데. 저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서진 씨,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 정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네? 윤정숙 씨, 그분에 대해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모르는 게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서진 씨를 위해 하는 말입니다. 잠깐만요. 대체 누구세요? 왜 저한테 이런?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두려움과 동시에 더 큰 호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엄청난 비밀이.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골집에 가서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집안을 샅샅이 뒤져볼 거라고요. 그 은제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반드시 알아낼 거라고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제가 열어서는 안 될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60년을 관통하는 거대한 비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